네, 안녕하세요. 오늘 저희가 좀 깊게 파볼 주제는요. 바로 AI 캐릭터 채팅입니다. 요즘 이런 서비스 진짜 많아졌어요. 네, 정말 부쩍 늘었죠.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인기가 많아졌는지, 또 이걸로 정말 돈을 버는 건지, 사람들은 왜 돈까지 내면서 쓰는지 좀 궁금하시지 않으세요? 네, 저도 그게 참 궁금하더라고요. 저희가 그래서 여러 기사나 보고서를 좀 찾아봤습니다. 애플경제나 MIT 테크놀로지 리뷰, 제일 매거진, 한국경제 이런 곳들 자료를 봤는데요. 아, 자료 조사를 꽤 하셨네요. 네, 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. 이걸 토대로 오늘 AI 캐릭터 채팅의 현재와 미래, 그 핵심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. 시작해볼까요? 네, 좋습니다. 우선 인기가 어느 정도인지부터 좀 보면요. 러비더비라는 앱은 나온 지 2달 만에 30만 다운로드가 넘었다고 하고요. 와, 2달 만에 30만이면 엄청나네요. 그렇죠. 그리고 캐릭터.AI는 월 사용자가 1,500만 명이나 된대요.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 같아요. 1,500만 명. 네, 진짜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거죠. 이런 현상에는 역시 기술 발전이 큰 것 같아요. 기술 발전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? 특히 그 오픈 AI의 GPT-4 같은 최신 AI들 있잖아요. 이게 단순히 글자로만 답하는 게 아니라 진짜 감정이 실린 목소리로 농담도 하고 한숨까지 쉬면서요. 한숨까지요. 와. 네, 거의 사람처럼 대화하는 수준이 된 거죠. 텍스트뿐만 아니라 음성이나 이미지까지 다루는 멀티모달 기술 덕분에 정말 영화 허에 나오는 AI 사만다 같다고 할까요? 그게 현실이 된 셈이에요. 아, 진짜 영화가 현실로. 그렇군요. 기술도 기술인데, 근데 저는 사람들이 AI랑 뭔가 정서적인 관계, 이런 걸 맺고 싶어 하는 마음도 커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그 점도 아주 중요하죠. 현대사회가 좀 외롭잖아요. 그럴 때 비밀을 털어놓거나 아니면 그냥 위로받고 싶을 때 AI가 친구나 상담사, 때로는 연인 역할까지 해주는 게 아닐까 싶어요. 그렇죠. AI는 사용자가 무슨 말을 하던 판단하지 않고 그냥 들어주고 공감해 주니까요. 어떻게 보면 되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거죠. 네, 그렇죠. 실제로 그 네이버 클로바 케어콜 서비스 있잖아요. 독거 어르신들 안부 묻고 대화하면서 외로움을 덜어주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도 하고 있고요. 이런 점들이 사람들 마음을 끄는 것 같아요. 아, 클로바 케어콜. 네, 들어봤어요. 좋은 서비스 같아요. 근데 이렇게 마음을 사로잡다 보니까 진짜로 돈을 내고 쓰는 분들도 꽤 많다고 들었어요. 이게 정말 사업적으로도 괜찮은 건가요? 수익이 나나요? 네, 확실히 수익 모델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예를 들어 국내 서비스 중에 리튼의 캐릭터 챗이라고 있거든요. 네. 이게 부분 유료화하고 나서 월 매출이 거의 20억 원에 가까워졌다는 그런 분석 기사도 있었어요. 네. 월 20억이요? 캐릭터 채팅으로요? 와. 네. 그리고 해외 서비스 레플리카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월 300달러, 우리 돈으로 하면 한 40만 원 정도 되죠? 그 정도를 내기도 한대요. 월 40만 원? 아니 그냥 대화하는데 그렇게 큰 돈을 낸다고요?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? 아무래도 유료 버전이 무료 버전보다는 훨씬 더 좋은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겠죠? 예를 들면 대화의 맥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한다거나? 아, 대화가 끊기지 않고 이어진다는 거죠? 네, 그렇죠. 그리고 AI 캐릭터에 설정된 역할, 뭐랄까 그 페르소나에 더 깊게 몰입할 수 있게 해준다고 평가받아요. 사용자들이 서비스에 좀 의존하게 되면서 유료 결제에 대한 저항감도 좀 낮아지는 것 같고요. 하긴 뭔가 계속 대화하다 보면 정들 수도 있을 것 같고. 네. 캐릭터.AI도 그래서 월 9.99달러짜리 유료 구독 모델을 운영하고 있고요. 그렇군요. 지금 인기도나 수익 모델을 보면 앞으로 더 커질 것 같은데 이 AI 캐릭터 채팅이 앞으로는 또 어떻게 발전할까요? 지금처럼 그냥 글자만 치는 걸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. 맞아요. 지금은 텍스트 중심이지만 제 생각에는 앞으로는 음성 대화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. 아니면 아예 2D나 3D 캐릭터 모습으로 나타나서 소통하는 형태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죠. 아, 진짜 아바타처럼요. 네. 아까 말씀드린 GPT-4.5 같은 멀티모달 AI 기술이 점점 더 발전하면 음성이나 이미지, 영상 생성이 훨씬 자연스러워질 거거든요. 게임 속에 나오는 NPC 있잖아요. 네, 그 말 안 통하는 캐릭터들? 그렇죠. 그런 NPC가 진짜 사람처럼 대화하게 되거나 아니면 예전에 유행했던 다마고치 같은 디지털 펫 형태로 확장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와, 그렇게 되면 정말 활용 분야가 많아지겠네요. 근데 기술 경쟁도 엄청 치열해지겠어요. 오픈 AI 같은 큰 회사들이 직접 이 시장에 뛰어들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?
충분히 가능성 있죠. 그래서 작은 스타트업들은 생존하기 위해서 뭔가 차별화된 전략이 필요할 거예요. 빅테크들이 쉽게 따라하기 어려운 거예요. 예를 들어 어떤 게 있을까요? 예를 들어 아주 특정 페르소나와의 관계 형성에 집중한다거나 아니면 안전성 문제를 더 강화한다거나 아니면 정말 독창적인 컨텐츠를 개발하는 거죠. 아,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군요. 그렇죠. 다행인 건 LLM이라고 하는 그 AI의 기반 기술 성능은 계속 좋아지고 있고 또 API 사용료, 그러니까 기술을 가져다 쓰는 비용은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. 결국엔 컨텐츠랑 기능 싸움이 될 거라고 봐요. 그렇군요. 정리를 좀 해보면 AI 기술이 발전하고 또 사람들이 정서적인 교감을 원하면서 AI 캐릭터 채팅 시장이 엄청 빠르게 크고 있다. 그리고 이게 그냥 재미를 넘어서 실제 돈을 내고 쓸 만큼 매력적인 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습니다. 미국의 알크 인베스트라는 곳에서는 이 AI 컴패니언, 그러니까 AI 동반자 시장이 2030년에는 무려 195조 원 규모까지 커질 거라고 예측하기도 했어요. 195조요? 와, 정말 상상 이상의 성장이네요. 네, 그렇죠.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시장인 거죠. 마지막으로요. 이런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점이 있을까요? 글쎄요, AI랑 관계가 점점 깊어지잖아요. 그러면서 우리는 어쩌면 인간적인 관계라는 게 뭘까? 이걸 다시 생각해 보게 될 것 같아요. 아, 인간적인 관계의 의미요? 네, AI가 주는 편리함이나 즉각적인 위안, 이런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우리가 실제 사람들과 부딪히고 또 그러면서 배우고 성장하는 그런 본질적인 가치를 혹시 놓치게 되진 않을까? 뭐 그런 고민은 한번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? 네,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. AI가 주는 편리함과 인간관계의 본질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, 중요하겠네요.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이 AI 캐릭터 채팅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.